네, 여의도 대나무숲 시간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교육연수 부원장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난리가 났더군요. 법사위. 그러니까요. 보시고 다들 이제 뒷목 잡고 그러니까. 쓰러지신 분들 여러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사와의 대화할 때 네. 국민들이 보면서 아, 검사스럽다 이런 말을 그랬죠. 했었잖아요. 네. 그게 뭔지 다시 또 떠오르더라고요. 아, 저게 바로 검사스러운 거구나. 네. 저 오만하고 거만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황당하고 기가 차고 정말 야, 덕분에 그래도 검찰개혁이 추진력을 좀 받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 제가 당시에 그 노무현 대통령 검사와의 대화 할 때 저도 그걸 이제 당시 기자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면으로 계속 봤는데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 네. 검사란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이제 각인이 됐죠. 그런데 한 20년 정도 지나서 내용은 똑같이 문제가 있는데 태도까지 더 안 좋아졌어요. 네. 당시 맞습니다. 검사들은 그래도 똑바로 앉아가지고 뭐 그렇죠. 듣는 척이라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뭐 네가 어쩔 거야 이런 표정으로 앉아 있어서 와 놀랍다. 정말 안 좋게 진화됐구나라는 생각을. 그러니까요. 저도 그거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다른 분들이 아, 윤석열 뭐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 그런 집단이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유유상종은 과학이라고 하죠. 어떤 드라마 대사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어제 법사위 영상 저희가 좀 준비했습니다. 연어 파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또 검사가 묻지 않았던 내용까지 모두 상세히 구체적으로 진술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면 이하영 부지사가 지적해서 증거를 새로 찾은 것도 있나요? 이화영 부지사가 국정원 문건을 한번 보자고 얘기를 했었고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했고 그에 따라서 국정원 문건이 입수됐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우리 박균택 의원하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이 이제 대북 송금 이 사건 자체가 무리한 기소였다라는 게 사실 핵심이긴 한데 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연어 술 파티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아이템들이 계속 나와서 네. 뭔가 본질을 좀 흐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해야지만 그 이후에 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연어 술 파티 이건 굉장히 뭐 아니면 도잖아요. 네. 있었다 없었다잖아요. 맞습니다. 박상현 검사는 끝까지 없었다고 얘기하고 네, 네. 다수의 교도관들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요. 네. 이게 거짓말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리고 일단 연어술 파티가 단순히 이제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줬다가 아니라 얼르고 달래고 구스르면서 본인이 원하는 걸 주면서 회유와 협박을 한 증거거든요. 의혹이죠. 예, 네. 예. 그래서 증언을 바꿨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요. 네. 지금 그 당시 교도관과 해당 검사가 둘이가 말이 다릅니다. 네. 다른데 그럼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겠죠. 누가 거짓말을 하냐 이럴 때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교도관 같은 경우에는 박상현 검사가 연어 술 파티를 주최를 했고 김성태가 술도 마셨다. 네. 그래서 교도관들이 항의를 했다라고 그랬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교도관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사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이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교정본부는 법무부 산하에 있는데 법무부에 다 검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괜히 검사한테 무고하게 이런 얘기 거짓말을 했다가는 이 사람은 직장 생활을 못 합니다. 완전히 찍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하기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박상현 검사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네. 연어 술 파티를 만약에 했다면 그 당시에 이재명 또는 이화영 부지사를 엮어 넣기 위해서 얼르고 달래고 원하는 거 주고 하면서 대신 야 니네 진술 좀 맞춰봐라고 하면서 진술 세미나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시나리오로 갈 만한 동기가 충분한 거고요. 네. 그런데 검사실 또는 이 영상 녹화실에 술을 가지고 오고 외부 음식을 드리는 건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들켰을 경우에 당연히 난 그러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충분한 거죠. 네. 그러면 뭐 우리가 진실은 뭔지 모릅니다만 누가 더 거짓말할 가능성이 높냐만을 두고 봤을 때는 이 검사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네. 뭐 영수증까지 나왔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영수증도 나왔고 사진도 어쨌든 일부 사진이 그 샘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왔고 그리고 이화영 지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당시 이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어떤 구도로 앉아 구체적으로 있었다. 진술을 네. 했었죠. 예. 그래서 법무부에서 빨리빨리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방하는데 이게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 이 부분이 참 재미있었어요. 우리 저번에
국정원 문건 잠깐 네. 얘기했잖아요. 이화영 부지사 얘기하면서. 네, 네. 그런데 아까 화면 보신 것처럼 영상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저 박 검사가 아니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먼저 국정원 문건 보자고 해서 본 거다. 그러니까 네. 저걸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도로 했는지 대충 읽히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털어가지고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순서가 이화영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네, 아 네. 우리는 그때 알고 국정원 문건 보니까 있더라.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 뭐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검사가 뭐 연어나 술 파티 이런 걸로 회유할 것도 없이 이화영이 먼저 적극적으로 자기가 진술을 하더라. 네. 그래서 뭐 그런 회유할 것도 없었고 또 유죄 확정의 핵심 증거가 된 국정원 문건도 네. 이화영이 먼저 하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하고 있는 싶은 거거든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거는 확인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국정원 문건을 정말 이화영 부지사가 먼저 얘기를 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네. 두 번째로 국정원 문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거는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유리한 문건도 그렇죠. 있었고 네. 불리한 것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리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냈던 게 방북 비용이 아니라 쌍방울 주가 띄우기 위해서 돈을 보냈던 거다라고 네. 하는 거는 이재명 도지사에게 유리한. 유리한 거죠. 그래서 국정원 문건을 먼저 얘기를 했더라도 어떤 걸 먼저 얘기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네. 거고요. 그리고 당시 이화영 부지사는 이미 검찰의 회유에 넘어가서 네.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2심부터는 이걸 번복하면서 그거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진 거였었거든요. 그랬죠. 네. 그래서 이미 뭐 술이든 연어든 뭘로 진술 세미나로 회유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네. 그 부분은 뭐가 선운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할 게 굉장히 많은 진술인데 즉 이화영 부지사가 국정원 문건을 먼저 얘기해 줬기 때문에 연어 술 파티는 없었다라는 것은 네. 전혀 앞뒤가 맞춘 거 어떻게 논리 필연성이 없는 네, 네. 진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네요. 그 보통 이제 거짓이 100% 거짓은 없고 항상 진실같이 맞습니다. 좀 섞이잖아요.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문건 하면 그런가 싶은데 저 문건도 어떤 문건인가? 그렇죠. 어느 예, 예. 시기에 저 문건을 보자고 맞습니다. 했는가? 이걸 다 봐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번에 우리 그 부원장님과 대화 나온 게 기억이 나가지고 네, 아, 네. 저 국정원 문건은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거면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데 약간 그 그렇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왜냐면 네. 그거는 이재명한테 유리한 거였으니까. 네. 참 알아볼 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청문회에서 또 한 명의 또 혈압을 오르게 하는 네. 장면이 있었는데 저희들 관봉권 띠지 관련해서요. 예, 영상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께서 온 것일 수 있다라고 누구나 유추합니다. 그런데 저걸 숨겼어요. 저 관봉띠지 최재현 증인이 없앴습니까? 저는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그걸 폐기했는지, 누가 그걸 잃어버렸는지, 누가 그걸 버렸는지 확인하는 건 본인의 목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당시에 증거를 인멸했니 말았니 그러니까 구속이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수사 지금은 제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최재형 검사 마이크 똑바로 놔요. 마이크도 제가 다음은 원하는 위치에 못 전현희 놓습니까? 이게 의원님의 그런 신분 자리입니까?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저도요. 정말 네. 저걸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네. 이 사건은 어쨌든 대통령 관련해서 중요 사건의 핵심 증거를 인멸했든 분실했든 어쨌든 사건을 굉장히 잘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책임 검사였고 그리고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혼나러 나온 거예요. 네, 네. 국민들이 다 화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질타를 받으러 나온 자리에 본인이 그냥 마치 이렇게 싸우러 나온 것처럼 아니면 본인이 평가하러 나온 것처럼 네. 아니 지금 뭐 잘했니 못했니 뭐 구속을 하니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세가 와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검사들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환경부 직원이 누가 저렇게 노동부 하겠습니까? 직원이 어쨌든 실수를 해서 지금 청문회에 불려 나왔는데 국회 그렇죠. 불려 나왔는데 네. 저런 말도 안 되는 태도를 보이는 공무원이 우리나라에 어딨냐고. 오로지 검사들만 저런다니까요. 맞습니다. 아, 저 마이크는 거의 뭐 앞에 있었으면 뭐 하나 집어 던질 듯한 그러니까요. 그런 자세였는데 보면서 와 저런 사람들이 검사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그러니까 저 됐어요. 마이크를 위로 네. 탁 올리는 것도 나 기분 나쁘다, 나 말하지 그렇죠. 않겠다라는 네. 표시를 딱 내는 거지 그런 않습니까? 거죠. 나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 이러면서 딱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적을 했더니 그럼 마이크도 내가 원하는데 못 넣습니까?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따박따박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잘못이 없는데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라 이런 맥락도 아니고 네. 더군다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혼나는 상황인데 그렇죠. 저렇게 당당하게 더군다나 보통 카메라들이 저렇게 앞에 있고 네.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자도 있고 하면은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던 사람도 겸손해지잖아요. 겸손한 척이라도 척이라도 솔직히. 하죠. 네. 네. 쇼라도 하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것도 안 지금 하는 안 되는 거죠. 상황이어서 네. 아 진짜 저는 뭐 구분 못 하는구나 맞습니다. 싶었어요. 근데 저는 저걸 보면서 확실히 저 청문회를 하기를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 게 네. 그 검찰의 저런 아나무인격인 저런 태도를 국민 앞에 그대로 고스란히 이제 노출을 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네. 저기서도 굉장히 밝혀진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어제요, 네네.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저게 이제 2018년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를 하는데 2022년도께 찍힌 관본권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네, 22년 5월 거를. 맞습니다. 네. 이거는 위법 수집 증거거든요. 네. 가지고 와서는 안 되는 건데 본인들은 추직 몰수하려고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직 몰수도 안 됩니다. 추직 몰수할 거면 본인이 거기 있는 돈 아무거나 가지고 와도 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전 이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위법 수집 증거들이 많았다. 위법하게 수사를 했다. 평소에도. 네. 아니면 두 번째는 이게 뭔가 정말 숨겨야 할 증거였기 때문에 네. 가지고 와서 띠지를 일부러 훼손했겠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 담당 검사가 정말 이상했던 게 압수할 때 네. 보통 압수 목록에다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네. 1, 돈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얼마든 써놓고 2 해서 관본권 띠지 및 스티커 뭐라고 써 있는 스티커 이렇게 해서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박은정 검사가 물어보는데 네. 이 압수 목록에다 관본권 띠지와 스티커를 안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목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왜 안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거 놓쳤다라는 식으로 실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쭉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네. 그다음에 없어졌다는 걸 알면 이거는 이제 장경태 의원이 질문을 한 건데 없어졌다는 거 알면서 보고를 했냐?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왜 보고를 안 했냐? 나중에 보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때 너무 바빠서 못했다. 네. 그럼 나중에 했냐? 보고를 안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보고를 안 끝까지 했습니다. 안 했군요. 안 했고 그다음 본인은 발령이 나서 갔어요. 그러면 후임 검사한테 인수인계를 했냐? 안 했다고 했습니다. 인수인계도 안 했어요. 인수인계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디 그 언론 보도에서 단독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없었다는 걸 뒤늦게 이제 알려지게 됐고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게 뒤늦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이거를 쭉 연결을 시켜서 생각하면 아예 처음부터 이 관본권 띠지에는 밝혀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증거가 있었고 네. 그래서 처음부터 압수를 해서는 안 되는 거를 압수를 명목으로 해서 가지고 와서 그 띠지를 증거 고의적으로. 목록에도 안 넣고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도 일부러 안 하고 누락시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없어진 건지 없앤 건지 없앤 건지. 네. 모르지만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없앴지라고 추정하죠. 그렇죠. 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고의적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압수 대상도 아닌데 압수를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네. 해서 그다음에 압수 목록에 띠지를 아예 넣지도 않았고 없어졌는데도 보고도 하지 않았고 만약에 본인이 이거 실수로 없어졌다면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했겠죠. 네. 그러니까 1월 8일인가 하여튼 없어졌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고 네. 그리고 보도가 나온 게 4월인가 그랬으니까 한 3개월 동안 그냥 입국닷 하고 있다가 그렇죠. 예. 그 인수인계도 그때도 보고를 안 했다는 거네요. 보고를 안 했고 안 하고 그냥. 후임 검사한테 인수인계도 안 했고 언론에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죠. 너무 일관성 있는데요. 그렇죠. 스토리가. 네. 그래서 네. 이거를 뭐 실수를 첫 번째도 실수하고 두 번째도 실수하고 세 번째도 실수했다기보다는 일관된 고의를 가지고 그냥 이 띠지를 없애려고 했던 거 아닌가? 여기 아주 중요한 증거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이 법사위를 보면서. 그리고 관본권 띠지 관련해서 지금 이름이 기억 안 납니다만 지난번에 나왔던 그 2명의 젊은 여자 수사관 네, 말고 수사관들. 또그 이번에 나왔던 새로 여성 네, 또 네, 수사관이 네. 있더라고요. 네. 그분은 대검 소속인가요? 하여튼 어디 소속인데 그 수사관의 발언과 이 다른 수사관들의 발언이 또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압수물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뭐 이런 네. 거 그리고 전달할 때는 띠지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세 가지를 했는데 네. 하나는 한국은행에 관본권이 있었고 그거는 그대로 들어갔고 두 번째는 신한은행에 띠지가 있는 이제 돈다발이 있었는데 그거는 띠지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손으로 세하렸고 네. 그다음에 고무줄로 묶여져 있는 돈다발이 있었는데 그거는 풀어서 개수를 했다. 개수기에 넣어서 개수를 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런데 그 전에 나왔었던 2명의 수사관들은 기억나지 않는다. 어떤 형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받는지 안 받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렇죠. 예, 네. 어떤 형태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늘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관본권 살면서 보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심지어 이 담당 검사도 처음 봤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요. 예. 그건 잊을 수 없는 기억이라는 게 맞습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진술이 참 허술하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어제 그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의응답한 과정이 굉장히 유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가 얼마나 진짜 이렇게 검사스러운지 이런 것들을 오만하고 거만하고 국민을 이렇게 정말 무시하는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검사들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버릇없는 행동을 하는 것들이 저 도대체 왜 저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내부의 어떤 영웅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도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민주당에 네.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발 심리, 거부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불만이 내부적으로. 있겠죠,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 내부에서 박수 받고 나가면 뭔가 현직들한테 잘 보여야지 전직이 되더라도 돈을 잘 벌 수가 있거든요. 전관예우. 정관 예우를 받으려고 일부러 내부의 영웅이 되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절대 이제 사표를 받아줘서는 안 되고 네. 감찰 중이니까 네. 감찰을 제대로 하고 음. 만약에 문제 있다면 수사도 하고 그래서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해야 된다. 네. 네, 거기까지 이런 가야 생각이 된다. 들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제 또 그 조이대 대법원장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네. 세종대왕. 네. 그러니까요. 이 정말 뭐든지 사법부 독립에 갖다 붙여가지고 뭐 네. 이렇게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사실은 뭐 별로 크게 이렇게 중요하게 논평을 하고 싶지도 않은 내용인데 저도 이제 그 내용이 뭐였었냐면요. 세종대왕께서는 네.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썼다라고 하면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자. 마치 세종대왕님의 이런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본받아서 네.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거죠. 근데 세종대왕이 훌륭한 분이신 건 맞죠. 맞고 우리가 다 알지만 그 당시에는 입법, 행정, 사법이 전부 왕이 다 갖고 있었던 시대였고 사법부 독립을 말할 상황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왕권 시대였는데. 왕권 시대고 본인이 법관도 하시고 본인이 국민을 위해서 입법도 하시고 행정도 하시고 사법도 하셨던 분이신데 그때를 본받아서 우리가 사법부 독립을 이루자라고 하는 건 정말 앞뒤 말이 안 맞는 건데 비유도 이런 물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세종 국제 컨퍼런스란 이름 때문에 네. 굳이 근데 세종대왕에 대해서 칭찬할 것과 네. 우리가 본받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이게 너무 연결이 안 되고 네. 있어요. 더군다나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면서 삼권 분립 자체를 훼손시켰던 게 본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5월 1일에.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되게 웃었거든요. 네. 듣자마자 진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약간 이런 느낌?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박수현 대변인도 나와서 뭐 논평을 좀 하셨던데 네. 아무리 준비된 거였다고 하더라도 이게 맥락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당시 상황도 그렇고 어제 법사위에서도 긴급 의결을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나와라 지금 이렇게 의결을 한 상황인데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이 워낙 이제 뭐 기습적이다. 이거는 사법부를 다시 한번 유린하는 것이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였어요? 청문회에 나와라. 조희대 30일 날 나와라. 네. 저는 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굉장히 거센데 네. 민주당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 한 60% 이제 어제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네. 요거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수치가 꽃에서 진행된 조사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 대상으로 신뢰 수준 95%,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네. 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네. 60%가량이 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를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퇴하라고. 네, 사퇴하라고 네.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직위원이 구속 취소를 했는데도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네. 또 변호사로부터
그 룸사롱 접대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있는데도 감찰 결과를 아직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그걸 지금 확인을 못 맞습니다. 합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이틀 만에 표결을 하고 네. 7일 만에 이거를 선고를 하고 그랬죠. 선고 끝난 지 1시간 만에 한덕수가 출마 선언을 하고 네. 이 이상한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된다 아니면 사법 개혁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더니 대법관 회의를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때 또 이제 그거를 디펜스하는 이상한 네. 이야기들을 했죠. 자신들에 대한 반성은 없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런 모습들에 국민들이 다 분노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인이 침묵해 왔던 네.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자세로 좀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사법부를 살리고 싶다면 본인이 나와서 본인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만약 억울한 점이 있다면 네. 해명을 할 기회를 주는 거니까 네. 해명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 정말 억울하다면 나와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래저래 뭐 출근길이 됐던 퇴근길이 됐던 굉장히 자기적이긴 합니다만 네.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차고 넘쳤어요. 네. 그리고 어제도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끝까지 태도 변화가 없는 거 보니까 한마디로 좀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고 했던 건 팩트입니다. 네. 팩트니까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고요. 하나만 좀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여쭤볼게요. 김건희 씨가 네. 지금 법원에서 촬영을 이제 허가한다고 하니까 이건 내 방어권 침해다, 인민재판이 될 수 있다라면서 이거 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보였어요. 뭐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네, 하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뭐 그 전에 박근혜 때도 다 이제 촬영은 했었던 거고요. 네. 지금까지 대통령 했을 때도 다 촬영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의 첫 번째 공판 때 촬영을 거부하고 촬영을 못하게 했었던 그게 네. 아주 이례적이고 잘못된 거였었고 그때도 비판이 쏟아지니까 두 번째는 촬영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깐 앞부분 굉장히 아니었어요? 짧게, 네. 굉장히 짧게 했었죠. 네. 그리고 이미 특혜를 다 이제 제공을 한 다음에 했던 거여가지고 네. 그것도 이제 비판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김건희가 법정 내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이제 촬영이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 요런 그 압력이 없었으면 안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 윤석열 케이스를 본다면 네. 이런 압력이 외부에서 없었으면 김건희도 우리 그냥 비공개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압력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렇게라도 그나마 했을 이렇게 것이다. 하고 지금 네. 서울 고법에서도 뭐 이제 집중 심리를 네.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법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조금이라도 깨닫고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좀 견제와 감시의 시선을 느끼면서 네. 가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론 재판 사실은 여론은 그냥 끝났어요. 여론은 이미 맞습니다. 답이 예, 나왔고요. 네. 네, 법적으로 처벌을 잘 받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측 보석은 이것도 예상을 하셨죠? 네, 윤석열은 모든 걸다 던진다. 맞습니다. 네. 윤석열은 뭐든지 다 할 거고요. 나갈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건데요. 보석을 해주면 재판에도 나가고 특검 출석 요구도 응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마치 거래를 하는 듯 흥정을 그러니까요. 하는 듯 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게 사실은 출구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출구 전략. 출구 전략. 어떤 그러니까 의미예요? 이제 보석으로 나가는 건 본인이 굉장히 원하는 거였었고 그렇겠죠. 본인이 보석으로 나가면서도 이제 재판과 특검에도 좀 나갈 명분을 찾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치소에 있으니까 보석으로 나가고 싶으면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근데 지금 재판이고 특검도 안 나가고 있는데 이제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거거든요. 그렇겠죠. 특검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재판을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적어도 거기 가서 질문을 들어야지 그렇죠. 네. 특검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고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아예 안 나가고 있잖아요. 완전 이 특검과 재판에 대해서 네. 그 정보가 전무한 겁니다. 전혀 없는 겁니다. 이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재판에도 불출석 9번째 불출석을 하고 있는데 네. 불출석하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은 전부 피고인이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몇 번은 이제 불출석하더라도 이제는 좀 출석을 해서 네. 본인 해명도 하고 이야기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것도 좀 이제는 좀 나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딜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출구 전략으로 네. 보석해주면 내가 나갈게라고 하면서 마치 내가 뭔가 해주듯이 하는 건데 저는 보석은 절대 해줘서는 안 된다. 말도 안 네. 되죠. 아니 절대 해줘서는 재판은 안 그냥 된다. 당연히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 풀어주면 재판 나갈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냥 아, 참. 강제로 구인을 하던가 아니면 그냥 저는 강제로 구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강제로 구인 지금 직위원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불이익을 다 주면서 재판 그냥 진행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무슨 보석을 해주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오늘 새벽에 한학자 총재가 구속이 구속됐죠? 됐는데 예, 네. 그것도 정말 잘한 결정인데 네. 한학자 총재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구속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네, 네. 이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지휘하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정점에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불구속 상태에 있으면 다른 참고인들이 좀 흔들릴 수 있으니까. 흔들릴 수 있고 용기를 내서 증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진술을 할 그렇죠. 수가 없습니다. 구속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네. 신병 확보가 중요한 이유가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교육연수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